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산 MBC는 강서구청 카누팀에서 일어난 선수들의 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조명했었는데요. 이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 체육회가 최근 징계위를 다시 열고 가해 선수 2명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1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당시에는 관계기관들이 왜 조사조차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피해 사실이 은폐되고 축소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에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 선수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원정 경기를 떠난 충청도의 한 숙소에서 가해 선수들이 A씨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 가해 선수들이 영상통화로 이 장면을 또 다른 동료 선수에게 보여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료 선수가 증거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때 영상통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캡처를 했어요. 형, 그만 괴롭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받아들여줘가지고. A씨는 수사기관에 당시 두려웠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종목 특성상 평생 가해 선수들을 봐야 한다는 것에 절망감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악몽을 꾸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들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A씨 측은 당시 경기도 자택까지 찾아온 카누팀 감독에게 성추행 증거를 보여주며 관련자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큰일 났다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법기관에 제가 얘네는 고소를 할 거다. 감독님이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제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러나 감독은 강서구청과 부산시 체육회에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의 조치 요구가 없었다고 감사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가해 선수들에 대한 탄원서를 주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그 다음 날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탄원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중립적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그런 걸 선처한다는 내용이라서 한 사람한테만 그냥 전달을 갖다 했던 겁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지도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관리감독 책임만을 물어 감독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상참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또 부산 체육 발전에 부산 카누 발전에 유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것까지도 다 또 고려를 해서 또 관계기관들은 감독의 축소 보고로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1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깜깜한 밤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렇게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부산에서만 5년 동안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운전자나 보행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사하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던 19살 A군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밤 북구의 2차로에서도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누워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등으로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이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부산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만 25명에 이릅니다. 월별로는 7월부터 9월까지 11명, 4월부터 6월까지 9명,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한복판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가나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 밤 시간대 운전자가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가뜩이나 밤길 운전이 힘든 데다 사람이 누워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몰릴 게 뻔해 운전자는 늘 불안합니다. 무조건 가쪽으로 잘 안 가죠. 야밤에는 차선 3개면 2차선 가고 차선 2개면 1차선 가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텔스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심야 새벽 시간대에 그 취약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안전하게 귀가 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음주에는 안전하게 귀가를 하시고 도로에 누운 보행자를 일일이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행자 스스로가 도로에선 절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역에 기반은 우리나라 2위의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도 이 국내선 전용 공항인 김포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습니다. 이 활주로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죠.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959만 명, 인천공항에 이어 우리나라 2위입니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의 국제선 승객은 427만 명, 김해공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김해공항이 김포공항보다 3배나 많습니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바뀌면서 일본과 중국 등 일부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전용인 김포공항은 긴 활주로가 3,600m, 짧은 활주로도 3,200m가 됩니다. 반면 김해공항은 긴 활주로가 김포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인 3,200m, 짧은 활주로는 2,700m에 불과합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내선 공항의 활주로보다 짧은 겁니다. 옛날에 비행기 수준이 낮을 때, 이제 우리 전투기가 그럴 때 만들어놨던 공항을 지금은 비행기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 있잖아요. 국내선 공항과 달리 국제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국적의 항공기들이 드나듭니다. 활주로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관제탑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소통을 하니 얼마나 그게 쉽게 되겠어요. 더구나 긴박한 상황에 몇 초 안에 잘못 판단하면 충돌할까 말까 그냥 긴박한 상황에서 시정도 잘 안 보이고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이 관제탑하고 이렇게 소통이 원활히 되는 한국 조종사는 모르겠지만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500억 원을 들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김포공항 국내선 2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군 비행장을 수십 년째 민간 공항으로 사용 중인 김해국제공항. 군사공항이라는 현실로는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단 한 석도 맡지 못했습니다. 부산 정치권의 영향력 약화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일정과 법안 상정을 결정하고 피감 기관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적으로 삼선 의원 몫인 상임위원장은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해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18개 상임위원장 중 부산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통합당에 3선이 4명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부산은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부산 국회의원들은 꾸준히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지역 현안을 챙겨왔던 상황. 때문에 부산 출신 상임위원장이 없는 이번 21대 국회 구성을 놓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 현안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이 경쟁에 나서는 것인데 이번에 21대 총선 이후에 지금 부산 정치의 실종 상태거든요. 국회뿐 아니라 부산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뒷말이 무성합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득표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서 전문성이 아닌 당내 인기도가 기준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수행이 필요한데 이번 선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사실상 배제된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부산 지역 각 구군의회도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전 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에서 격리 장소를 3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 일본인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일본 국적의 이 50대 남성은 지난 3일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통해 부산에 도착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일 오후 동래구의 주거지를 벗어나 현금을 인출했고 다음 날에는 우편물 취급소와 대형 할인점을 잇따라 방문했다가 전담관리 공무원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러시아 화물선의 선원 4명이 오늘 완치 판정을 받고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화물선 선원 확진자 19명 중 퇴원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원 중인 선원 5명도 비교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찾아 폭죽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주한미군 사령부는 부산 시민이 느낀 불편함과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지휘관은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 업체 284곳에 25만 원씩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종합병원 14곳과 협약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시에 검진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